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집트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역사에 대한 걸 5천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 간단하게 좀 아, 이집트 왕조의 멸망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집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소재로 파피루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는 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도대체 파피루스가 뭔지 이집트에 오면 뭐 길거리에서도 그 유명한 파피루스를 고대 종이죠. 이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그 그림 있죠? 이집트 전도죠. 이집트 전도인데 바로 파피루스에다 그려져 있는 모습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색깔이 우리나라에 보면 삼배 모양이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모양이 나오는지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피루스는 뭐 벼목가예요. 벼목 사촉가의 여러 해살이 수생식물입니다. 수생식물이라서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 지역에 수천 년 동안 거기서 이제 재배했던 식물이다. 수생식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깊이가 깊지 않은 물속에서 한 90에서 1m 정도 되는 물속에서 그래서 잔잔한 물속에서 보통 2m에서 3m, 긴 거는 보통 4m에서 5m까지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가 목삼각형의 모습이고 짙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마디가 없어요. 식물에 마디가 없어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파피루스 줄기를 이용해서 바로 종이로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통해서 만든 이것이 이 종이가 결국은 지중해 지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그리스 그리고 나중엔 로마 제국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피루스 종이는 어떻게 만드나? 만드는 과정은 뭐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도 꽤 많은 이집트 지역에서 파피루스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먼저 이 줄기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이 줄기를 이렇게 길게 자릅니다. 줄기를 가느다랗게 줄기를 쭉쭉 찢어요. 줄기를 찢은 다음에 예전에는 아마 이거를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물속에 당겨 줄기 이 겉에 있는 그 표면에 있는 그 줄기의 그 부분은 쓰지 않고요. 안에 있는 줄기에 심을 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물속에 담궈 놓은 다음에 찢은 다음에 아니면 끓였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저 지금 보는 선배의 모습처럼 보이는 게 뭐냐? 가로 세로로 여러 개로 가로 세로로 계속 겹친 겁니다. 겹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금은 이 여러분들이 파피루스숍, 뭐 이집트에 오시면 파피루스숍을 어디 가나 가서 방문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가시면 파피루스를 만들었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누르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5천 년 전 아니면 뭐 고대 시절에는 누르는 기계가 없었겠죠? 압착하는 기계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로 무거운 돌을 올려서 이렇게 올려놔서 압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끓이거나 물속에 넣은 상태에서 가로 세로로 계속 겹쳐 놓으면 그 다음에 압착하거나 무거운 돌을 놔두면 거기서부터 이 직물이 생기는 거예요. 직물이 생기면서 이게 쫙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늘에 말리는 건데 말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말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 파피루스의 색깔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파피루스 보면 색깔들이 조금씩 다 틀리는데 좀 약간 짙은 색이면 짙은 색이 될수록 오랫동안 이렇게 말렸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양과 색깔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한 이렇게 만드는 건 20여 장을 사각형 모양의 파피루스 20여 장을 하나로 붙여서 쫙 해서 만들었던 게 아마 두루마리 모양으로 해서 사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미라 안에다가 사자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장제 문서를 이렇게 파피루스에 그래서 두루마리 슈를 마른 다음에 미라의 손에다 딱 끼워놓는 경우가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무덤에서 이제 그 관을 발견했을 경우에 그렇게 발견된 경우가 꽤 많았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꽤 오랫동안 많은 오랫동안 고대 문서들이 파피루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점토판이나 양피지에 비해서 내구성이 좀 약해요. 점토판이나 양피지에 비해서는 좀 내구성이 약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하기가 쉽고 재료가 구하기가 쉽고 또 가격이 싸고 가볍고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데 아주 적합하죠 파피루스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많이 쓰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내구성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었고요. 특히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강한데 저희가 실험을 해서 염산에 24시간 동안 담가놔도 이게 하나도 부패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화학약품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집트의 고대 문서들이 문헌들이 그래서 발굴된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를 단지 문자를 기록하고 있는 용도로 쓰였을까요? 종이로서? 그래서 대량 재배를 했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가장 큰 주목적은 뭐였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아마 식용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먹는 데 쓰이기도 했고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물품들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재료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파피루스를 뭘 만들 수 있었냐. 돛, 천, 방석, 밧줄 그 위에도 꽤 많은 일상 사용하는데 물품을 만드는 재료가 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식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섬유질이 많지만 단맛이 난다고 해요. 단맛이 납니다. 달짝지근해서 이거를 이제 구워서 먹거나 아니면 그냥 생으로도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문제인데 정말 파피루스가 단지 너무 종이로서 유명하고 지금의 페이퍼 그러니까 파피루스가 이 종이 언원이 됐죠. 그래서 이게 종이로서만 너무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생활에 아주 필요한 물건이었다.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아니었나, 재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보면 뭐 동남아시아 가면 뭐 코코넛 열대지방 가면 코코넛이 정말 신이 준 선물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말 뿌리부터 나무 뭐 줄기 그리고 이 뭡니까 그 코코넛 자체도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파피루스가 그런 이집트에서 신이 준 선물의 재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식물이 아니었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아수안 하이팀 1970년에 완공된 이후로 바로 이 나일강의 뭡니까 흐름도 바뀌고 그리고 기후 상태 생태 그 강의 생태가 바뀌면서 파프리카 예전처럼 많이 생산은 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댐이 생기면서 사실 나일강이 댐이 생기면서 장단점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근대화할 수 있었고요. 전기도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더 이상 홍수가 재해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변 일대에 많이 개발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 반면에 여러 가지 자연이 뭐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신전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이런 게 삼투압 현상 때문에 또 피해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게 제가 그 전에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종이가 언제 발견됐냐면 105년에 중국 후안의 최윤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발견한 게 아니고 발명을 했죠. 나무 껍질하고 넝마, 그리고 뭐 헌어망 같은 거를 섞어서 절구통에 지지겨서 물을 이용해서 초조 원리로 해서 이렇게 발명을 했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신석기 혁명 이후로 가장 엄청난 문화적인 충격, 파장이 됐다고 해요. 종이 발명이. 그래서 중국에선 비밀로 중국 종이 재질수를 비밀로 갖고 있다가 이제 바로 이 중국하고 당나라하고 이 이슬람 이슬람 군대가 이제 싸우죠. 탈라스 전투 때 여기서 제조업자가 이제 이슬람 세계로 이렇게 포로로 잡히는데 그 제조업자가 이제 이슬람의 제지술을 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지술이 결국 나중에 유럽까지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유럽 전역에 제지 공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1450년에 다 아시다시피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죠. 예, 그러면서 이 유럽 전역에 뭐가 인쇄소가 생기면서 결국 파피루스하고 양피지 이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또 그러면서 더 이상 파피루스나 양피지가 유럽 전역에 더 이상 이렇게 뭘 남기는 뭔가 문서를 남기는 걸로 쓰지 않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로 간단하게 종이의 역사에 간단하게 보시면, 우리나라는 가장 오래된 현 종이는 경주박물관에 가시면 신라시대의 범한 다란이라고 남겨져 있는데, 이게 뭐 가장 오래된 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신라시대 때의 종이가. 그리고 뭐 사실 고구려 유적지에서 삼배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가 지금 고구려 유적지가 대부분 중국이나 북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고요. 확인을 할 수가 없겠고요. 신라시대 때 당나무로 맷돌로 갈아서 만든 종이가 아주 유명했다고 하고요.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런 기술이, 신라시대 때 기술이, 종이 만드는 당나무를 통해서 만드는 기술이 고려시대까지 이어져서, 고려시대 때 이게 대량 생산이 되는데,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삼국사기 같은 거를 사설을 이제 인출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때 이게 많이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면서, 바로 우리가 이게 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게 중요한 하나의 대중 무역, 중국하고의 무역하는데 인삼 위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물품, 필수품이었다고 알려지는 게, 그게 바로 이게 한지가 된 겁니다. 한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간단한 종이 역사다. 그래서 아주 중국에서부터, 신라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종이가 아주 중국 쪽에서도 아주 최고의 최고로 질 좋은 종이로 알려져 있었다. 그게 바로 한지다. 그래서 한지의 우수성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종이 파피루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세세하게 좀 드렸었고요. 근데 사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더 깊게 들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파피루스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냥 파피루스가 종이의 어원이 돼서 그래서 파피루스는 단지 종이에 대한 것만 부각이 많이 되는데, 종이로서의 역할, 문서를 남긴 거의 역할만 부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정말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식물이 아니었나, 재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됐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여행을 하시다 보면 뭐 가이드나 아니면 책자에서 설명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고 아마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많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여행을 하시다 보면, 물론 개인적인 여행도 그렇고 패키지 여행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구심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돼서 이집트를 방문하게 되시면 꼭 한번 파피루스 숍은 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피루스 숍에 가보시면 정말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를 만들었고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색을 남겼는지,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보시는 이집트 전도 참 아름답죠.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가 또 내구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집트 역사를 조금 파피루스 문서를 통해서 좀 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행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파피루스도 한번 가보셔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파피루스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자,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